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일까? 들어가 마라. 예, 일단 코스닥은 예, 들어가는 게 괜찮아 보이고요. 코스피는 조금 추세를 살펴봐야겠죠. 10월 말까지 네, 이 정도의 그 손실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근데 10월 말까지 대폭락 해가지고 뭐 20% 이상 까였다. 4월 30일 대비. 그러면은 비중을 좀 더 낮춰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네, 11월에 주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늘 11월에서 4월만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 주식에 빠져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내가 11월에 다시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게 정말 궁금한 겁니다. 네, 제가 뭐 고민해봤자 답이 있습니까? 코스닥과 코스피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제 영상들을 몇 개 보셨으면은 저는 늘 11월에서 4월만 주식을 해야 된다. 네 왼수가 있으면은 5월에서 10월에 주식을 하라고 권하라. 이런 말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했죠. 5월에서 10월은 내 자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제 자금을 채권에 투자를 하고 관련 영상 159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저는 채권 병신임을 인정을 하면서 뭐 채권은 처음 해보고 잘 모르니까 그냥 미국, 한국 ETF에 대충 그 절반 정도 분산 투자를 하고 그리고 채권 비중이 100%면은 야 이것도 NDD가 10% 이상 나올 수 있겠네. 아 무서워 해가지고 채권의 그 자산의 50% 현금의 50% 이런 식으로 갖고 갔습니다. 네, 근데 4월 30일 대비 진짜 코스피가 13.3% 빠지고 코스닥이 25.1% 빠졌습니다. 8월 7일 기준이죠. 네, 근데 제 채권은 사실 자금 그 파킹용으로 그러니까 잠시 주차를 했다가 다시 주식으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그 채권 병신인데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지? 조만간 다시 떨어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월 말에 제가 얘들을 팔고 다시 주시장에 컴백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엄청 빠져가지고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 옆 밑에 영상을 보시면 제가 채권 병신 인증샷을 한 거를 보여드립니다. 야, 코스닥은 정말 쭉쭉 잘 빠지던데요. 어떻게 앞자리 수가 이렇게 빨리 바뀌냐? 7, 6, 5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11월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답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그 과거 데이터는 분석 가능합니다. 특히 코스피 40년, 코스닥 22년 데이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제가 궁금했던 건 이런 거죠. 첫 번째, 코스피가 5월, 10월에 13% 이상 작살난 경우는 많았나? 그래서 지금 막 곡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우리 다 망했어. 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런 사례가 자주 있는 건가? 자주 안 있는 건가? 궁금하죠? 또한 야 코스닥이 5월에서 10월 25% 이상 작살날 경우 야 25%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는 굉장히 유니크한 거겠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코스피가 5월, 10월에 대폭락했으면은 11월, 4월에 이 대폭락 코스피가 리바운드 하느냐 아니면 계속 떨어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고 네 번째는 코스닥이 5월, 10월에 대하락, 대폭락했는데 그 후에는 리바운드냐 계속 떨어지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 결론은 그래서 투자해봐라 이런 거죠. 자, 이게 엑셀표인데요.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코스피 39년 동안 분석을 해봤는데 자 여기 D란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요 시기 후에 그 4월 30일부터 10월 30일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08년 4월 30일에 우리가 코스피에 투자를 했으면은 예, 그 후 6개월 수익이 마이너스 39%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다음 요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면 2008년 4월 30일부터 6개월 동안 39% 빠진 후 2008년 10월 31일부터 그 2009년 4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바로 직후에 오는 11월에서 4월의 수익이 어땠는가 이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해보죠. 이렇게 코스피가 막 13%그 깨지는 게 이런 게 자주 있는 일인가? 물론 우리는 지금 8월 초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4월 30일 대비 13%가 떨어진 거죠. 그거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짠짠짠짠짠 짠짠. 네, 이렇게 그 코스피가 4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5월, 10월 그 6개월 동안에 13% 이상 깨진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9년에 이런 상황이 7번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39 나누기 그리고 8번이 된 거죠. 지금도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39 나누기 8. 5년에 한 번. 네. 5년에 한 번은 코스피가 이 정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한 13% or more 깨지는 경우가 네,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있었고요. 네, 물론 가장 많이 떨어질 때가 2008년이었고, 이제 그 다음이 1997년 IMF 때였죠. 그 다음 인터넷 버블 깨질 때도 되다 깨졌고, 96년은 뭐, IMF 뭐 저축쇼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2002년, 3년, 이때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모든 시장이 다 안 좋았었죠. 2018, 이건 작년이었죠. 작년 10월에 작살났으니까 4월 30일부터 10월 30일에 수익이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2011년, 이때도 뭐 유럽 금융위기 어쩌고 뭐 있었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 5월에서 10월까지 13% 이상 깨지는 경우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총 8번이네요. 40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질문. 네, 코스닥이 5월에서 10월에 25% 이상 깨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가? 네, 보면요. 자, 쭉쭉쭉. 야, 꽤 많았네요. 자, 2000년. 그치. 인터넷 주들은 코스닥에 몰려 있었으니까 2000년 4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화끈하게 50% 반토막 이상이 꽉 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화끈하게 반토막 이상이 꽉 깨졌었고요. 2002년, 98년, 18년 코스피도 다 안 좋았을 그때 코스닥은 보통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이 5월에서 10월 동안에 25% 이상 깨진 사례가 5번, 그리고 이번까지 합쳐서 6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코스닥의 역사는 코스피처럼 길진 않죠. 40년이 아니라 제가 데이터 모은 건 22년이기 때문에 네, 22 나누기 6을 하면은 22 나누기 6. 예, 놀랍게도 한 3에서 4년에 한 번은 이렇게 코스닥이 5월에서 10월 사이에 화끈하게 25% 이상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례가 물론 매우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네, 그냥 비일비재하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말해가지고 이 정도 깨지는 거는 한 4, 5년에 한 번은 늘 있는 그런 사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이렇게 위험하고 그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이런 작업입니다. 이런 그 대폭락이 4, 5년에 한 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거, 네 번째 질문이겠죠. 자, 돌아가면요.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4월에서 10월까지 그 수익이 0 이상일 경우가, 코스피의 경우에는 21번 있었는데, 네, 이 경우에 이제 바로 직후 11월, 4월 수익이 어땠는가 보니까 네, 평균 수익이 8.96%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서 10월 수익이 0 이상이었다 하면은 그 바로 직후 6개월 11월부터 4월 수익률이 네, 좋았던 경우가 그러니까 0 이상이 12번 그리고 0 이하인 경우가 9번이었습니다. 12승 9패가 되었고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5월에서 10월에 코스피가 죽을 수 없다. 그 5월에서 10월 수익이 0 이하였다. 이 경우에는 바로 직후 11월 4월 수익이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12%.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피가 부진했을 경우 그 직후 수익이 오히려 더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승패수도 13승 5패. 그러니까 직후 11월 4월에서 수익이 날 경우가 13번, 그리고 손실이 날 경우가 5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굿 사인이죠. 오케이. 코스피가 5월부터 10월까지 떨어졌으면은 바로 직후 11월 4월에 리바운드 할 가능성이 꽤 높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13 나누기 18은 확률이 한 72% 정도 되네요. 그쵸? 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좀 더 세분화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 예를 들면은, 코스피가 5월, 10월에 급등을 했다. 20% 이상 올랐어. 네. 그러면은, 네. 바로 직후의 수익률은 한 평균 6%. 네.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5에서 10%, 그리고 10에서 20% 올랐어. 그러면은, 오히려 직후 수익이 더 나아졌습니다. 12%, 16%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런 거겠죠. 코스피가 떨어졌을 경우. 자, 이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5월에서 10월 20% 이상 대폭락했을 경우 사례가 5번 있었습니다. 5번 보면은 자, 여기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를 다시 백하고 네, 그렇죠. 요 5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같이 쳐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피가 4월에서 10월까지 한 19% 이상 떨어진 사례가 6번 있었네요. 네, 그 후 바로 직후 11월 4월 수익이 어땠는가? 자, 이거를 보면은 모 아니면 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직후 11월 4월 수익률은 왕창 높거나 뭐 이런 식으로 왕창 높거나 뭐 이런 식으로요. 아이고. 아니면은 아예 완전 죽수거나 뭐 마이너스 10%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스피가 진짜 5월, 10월에 급락했을 경우 20%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는 바로 직후 11월, 4월 수익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거나 좀 도 아니면 뭐 이랬습니다. 자, 근데 그거 말고 코스피가 한 떨어지긴 했는데 완전 대빵 깨지지는 않을 경우 이럴 때는 어땠는가? 아, 이걸 보니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저희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때 코스피가 5월, 10월에 떨어지긴 했는데 완전 대박 20% 이상 막 깨지지는 않았다. 이 정도잖아요. 자, 그러면 직후 수익을 보겠습니다. 자, 직후 수익이 이때거든요. 자,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딱 보면요. 자, 요때 89년 그리고 2015년 요때만 바로 직후 11월, 4월에 손실이 났는데 이거를 제가 또 빨간색으로 칠하죠. 어우, 멋있다. 하하. 그런데 나머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나머지 구간에는 코스피가 직후 11월, 4월에 오르고, 그리고 몇몇 구간에는 상당히 높은 수익, 이럴 때 있잖아요. 을 기록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코스피가 완전히 대박 하락하면은 이건 좀 리스키하다. 도 아니면 보니까. 근데 코스피가 대박 하락은 아니고 뭐 0에서 12%이 정도로 좀 어느 정도 하락했을 경우 5월, 10월에 바로 그 다음 11월, 4월에 리바운드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숫자로도 나오죠. 자, 코스피가 그렇지. 0에서 마이너스 10% 깨졌을 때, 5월, 10월 중간에. 자, 그렇다면은 그 후 11번에, 네, 승률이 9승 2패. 그리고, 네, 우리가 벌 수 있었던 돈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은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어디냐? 코스닥 여기 있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분석을 비슷하게 한번 해보죠.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5월에서 10월에 0 이상의 수익이 난 경우가 겨우 7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7번 중 바로 다음 바로 직후 11월, 4월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면은 3승 4패입니다. 그거를 숫자로 다시 한번 여기 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코스닥이 5월, 10월에 올랐던 경우는 딱 요 7번밖에 없었는데, 네, 그 직후 수익이 어땠나 이거죠. 네, 그 직후 수익이 좀 소소합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도 있었고 내릴 때도 있었는데, 네, 그냥 여기도 뭐 아니면 도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코스닥이 대박 깨졌을 경우, 그러니까 대충 뭐 이럴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바로 직후 11월, 4월 수익이 어땠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야, 근데 놀랄 놀자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4월, 10월에 처참한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직후 11월, 4월 수익률이 네, 이랬습니다. 엄청나게 높죠. 2002년에만 한 번 안 통했지. 그 나머지 7번째 사례에서는 예, 수익이 상당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호. 자, 또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5월, 10월에 대폭락을 했다. 예, 그러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11월, 4월에 다시 리바운드가 왔습니다. 네,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럼 다시 PPT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요약을 해야죠. 요약. 네, 코스피가 5월, 10월 뭐 이 정도 뭐 13% 이상 떨어지는 경우는 한 5년에 한 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이 5월, 10월 이 정도라는 건 지금 마이너스 25%를 말하는 건데 이 정도 떨어지는 것도 3, 4년에 보통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례가 굉장히 스페셜하고 지금 주가가 엄청 떨어져서 이거는 사상 처음이야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원래 3, 4년, 5년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완전 대하락, 그러니까 5월, 10월에 20% 이상 까였을 경우에는 네, 뭐 아니면은 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뭐 5월, 10월에 뭐 한 0에서 12% 정도 떨어졌다. 이 경우에는 거의 다 리바운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후 11월, 4월 수익이 높았던 거죠. 10대 2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대하락, 그러니까 20% 이상 까였을 경우에는 네, 거의 다 리바운드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직후 11월, 4월 수익이 플러스인 경우 6번, 마이너스인 경우가 1번이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리바운드 성공의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아, 이걸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의 경우에는 5월, 10월에
그 0 이상의 승률이 난 경우, 그 수익이 난 경우가 7번밖에 없었는데, 네, 나머지 15번은, 네, 그 5월, 10월 수익률이 0 이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5월, 10월에 죽을 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리바운드. 그러니까 직후 11월, 4월 수익이 플러스일 경우 12번, 계속 마이너스일 경우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12 나누기 15, 80%네요. 그쵸?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5월, 10월의 수익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리바운드한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코스닥이 5월, 10월에 대박해졌다 하면은 그 리바운드가 더 세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일까? 들어가 마라. 예, 일단 코스닥은 예, 들어가는 게 괜찮아 보이고요. 코스피는 조금 추세를 살펴봐야겠죠. 10월 말까지 네, 이 정도의 그 손실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근데 10월 말까지 대폭 라이크가지고 뭐 20% 이상 까였다. 4월 30일 대비. 그러면은 비중을 좀 더 낮춰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네, 11월에 주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뭐 이제 구독해주세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스톱.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출 플러스 몰빵 절대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대출 플러스 몰빵 절대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누나 지인이요. 그러니까 그 누나애가 아는 그분이 네, 전 재산을 그 신라젠에 몰빵을 했는데 전 재산만 몰빵한 게 아니라 주식 담보 대출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추정하는데 아마 뭐 한 5만 원어치 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10년 동안 전 재산을 정말 모았습니다. 이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 뭐 12년인가 13년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저는 그 주식담보대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몇 프로 주는지 잘 몰라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자기 자본 50% 그리고 주식담보대출 50%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 돈 5억 그리고 증권사에서 빌린 돈 5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야, 그런데 이 신라젠이라는 이 주식이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오우 쉣. 마이너스 30% 3번을 맞으면은 총 마이너스 65.7% 3분의 1 토막이 되는 거죠. 야, 그리고 중간에 매도도 할 수 없어요. 하한가니까. 야,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 돈 5억, 그리고 남의 돈 5억을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신라젠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3일 동안 하한가를 맞으니까 그 돈이 3억 5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돈은 당연히 전부는 날아간 거고, 야, 신라젠 주식의 가치는 3억 5천인데, 그거를 다 팔아도, 에, 그 뭐야, 빚이 아직도 1억 5천이 남아있죠. 그냥 그 중에서 5억을 갚아야 되니까요. 야, 진짜 3일 만에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야, 거기에다가, 야, 빚까지 쌓이면은, 인생이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교훈은 무엇이냐? 미래는 절대로 예측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신라젠 주주 누구가 신라젠이 3일 연속, 3연속 하한가를 맞을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빵은 정말 좀 위험한 겁니다. 주식시장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잘 아시죠? 우리의 모토. 나는 병신이다. 네, 맞습니다. 저도 주식 병신이고, 여러분들도, 네, 저랑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야, 정말 쇼킹했어요. 아니, 비트코인도 아마 그걸 보고 끄떡끄떡 했어. 야, 신라젠, 야, 임마. 내가 떨어질 때도, 마이너스 30% 3일 연속으로 떨어진 적은 없다, 새끼야. 했을 거고, 신라젠은, 그래, 나도 비트코인 너한테까지 질지는 몰랐네. 아, 좀 쪽팔리다. 네, 이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네, 중요한 것으로 넘어가죠. 중요한 것은, 네, 제 채널에 오셨으면은 구독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